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 약속드린 대로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경기 민감주들과 성장주 간의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는 양상인데요. 특히 9월서부터 10월, 11월까지는 바닥권에 있었던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이죠. 뭐 소재주라든가 산업재 혹은 이제 그 증권, 은행들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제는 이제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카카오처럼 이제 그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그 성장주들 쪽으로 성장주들이 다시 어떤 그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면 보시면 카카오 3파동 준비 완료가 됐다고 보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1파동,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1파동 상승 이후에 9월과 10월에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2월서부터는 상승 충격파라고 그러죠. 3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아래 이제 그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신고가 이론의 달인입니다. 그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카카오도 이제 신고가 종목에 같은 이제 반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 종목 포함하면 2,000개가 넘는데 만약에 그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막 하나만 딱 꼽으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카카오고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시대적인 주도주 카카오가 최고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삼성전자도 사실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뭐 충분히 어떤 그 1등주 자격이 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도주 논리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모든 인간이 죽는 것처럼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도 사실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죠.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가장 뭐 절정기에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 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2005년도부터 6년도, 7년도, 3년에 걸쳐서 뭐 주가로 따지면 이제 역사의 고점 9,000을 돌파해서 9만원대까지 올라가거든요. 3년간에 걸쳐서 1000%가 급등하는데 그 사이클하고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카카오 사이클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지난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월봉 보면은 이제 그 5월달에 역사의 고점 이제 돌파해서 뭐 42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잠시 후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4개월 오르고 끝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뭐 32만원, 3만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그 재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면, 비대면하고 상관이 없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사실 그 전기차가 안 팔릴 수는 없죠.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혹은 이제 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사실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뭐 카카오라든가 혹은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대면 비대면이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삼성, SDI 이런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그 11월 30일자 보고서인데 대신증권 보고서가 되겠는데 제목이 좀 독특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 영업이익 70% 이상 성장을 확실한다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영업이익이 최소 70%, 올해 대비해서 70% 혹은 100% 이상 일단 영업이익이 또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제 카카오 월봉입니다. 역사적 고점, 그 정확한 과거 역사적 고점은 이제 18만 3천 원입니다. 18만 3천 원 고점 돌파하고 42만 원이니까 100%가 좀 넘게 올랐죠. 상승한 기간으로 따지면 4개월 올랐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시대적 주도주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4개월 오르고 끝나는 법은 절대로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어떤 그리고 위안을 넘어서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에는 거래는 많지 않았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 투자 심리가 이거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11월 달에 세력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주가를 뭐 붙인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12월 달 이번 달서부터는 뭐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고요. 12월과 1월, 2월 정도까지 잘하면 뭐 3월까지도 여진을 통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카카오 목표가 100만원 논리를 통해서 한번 그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조금 제가 또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이버의 연봉입니다. 연봉. 앞서도 제가 그 기업의 어떤 생로병사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어떤 그 생로병사 사이클을 본다면 네이버의 2005년도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자, 네이버 이제 2005년도 상황 보면 화살표를 좀 표시해 놨습니다. 2005년, 6년, 7년, 3년간에 걸쳐서 역사의 고점 9천원을 돌파해서 94,000원까지 말 그대로 이제 그 1000% 이상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 고점은 올해 고점이 이제 34만 원이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다면 뭐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수익이 났겠지만 94,000원에서 사실 그 34만 원은 9,000원에서 9만 원 오른 거보다는 사실 그 수익률 차원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슈퍼 사이클은 2005년도에서부터 7년도까지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이제 현재 카카오와 동일한 사이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카카오가 역사적 최고점이 18만 원인데요. 18만 원 돌파해서 1000% 오르게 되면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좀 어거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 정도, 최소한 42만 원 돌파해서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신 있게 한번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목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방송 내용이 또 마음에 드시면은 뭐 구독 부탁드리고요.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최근에 지금 많은 격려의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비교 분석이 되겠는데요. 지금 카카오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2020년이죠. 올해 이제 그 장대 양봉을 지금 뻗어냈는데요. 지금 파동하고 저는 2005년도죠. 5년도 파동하고 이제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동일하다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반복적으로 주식은 사실 어떤 자기 만족이고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대적 지도주가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4개월만 오르고 끝나는 법은 없다. 저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카카오와의 상관인데요. 지금 사실 오프닝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9월,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또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들, 조선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해운주들, 항공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삼성 SDI가 사실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조정을 받았는데 11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다시 역사 고점 돌파하면서 전기차 관련된 몇몇 주요 모멘텀들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같이 이제 동반 상승했던 전기차와 카카오는 11월서부터 좀 갈라졌어요. 먼저 이제 삼성 SDI가 먼저 다시 역사의 고점을 이제 재돌파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코로나 이후에 지난 3월 이후에 동반 상승을 했고 또 9월달, 10월달에 또 동반 조정을 했는데 11월달에는 삼성 SDI가 신고가를 먼저 돌파했어요. 그렇다면 성장주의 어떤 리더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은 역시 카카오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가 다음에는 이제 다시 42만 원이 되겠죠. 역사의 고점을 다시 재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 제가 전반을 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역사의 고점을 이제 바짝 이제 돌파를 해버렸고요. 알파벳 같은 것도 역사의 고점 돌파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냥 면 정도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하튼간에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 지금 카카오하고 비즈니스가 유사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어떤 흐름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알파벳도 이번에 11월 달에 역사의 고점 돌파했거든요. 돌파를 했고 지금 카카오는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같이 오르고 같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11월 들어서면서 10월 말서부터 알파벳, 구글은 이제 역사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지금 카카오는 돌파를 못한 상황이에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코로나 최저점이 이제 카카오가 12만 7천 원이고요. 12만 7천 원서부터 42만 원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달러, 1008달러에서 17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알파벳보다는 이제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좀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약간 좀 논리는 좀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간에 앞서 이제 우리가 삼성 SDI도 돌파를 했고 뭐 알파벳도 돌파했단 말이죠. 그러면 12월에는 이제는 카카오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최근 이제 보고서 11월 6일자서부터 지금 11월 30일자까지 이제 보고서인데요. 내용 보시면 이 전형적인 어떤 시대적 주도주들이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목이 화려합니다. 카카오의 성장, 물론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뭐 60만 원이 될지, 70만 원이 될지, 8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버블이 터지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블을 즐기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카카오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형, 광고가 끌고 신사업이 일고 비싸도 계속 오르는 것이 명품, 막을 수 없는 이익 성장, 40%의 놀라운 매출 성장률,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뭐 하여튼 뭐 커머스 생태계 최종 승자가 될 것. 그다음 밑줄 친 거는 뭐냐면 예전에 그 KB증권인데 이익 성장이 폭발하는 2021년. 이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자 보니까 2021년 영업이익 70% 이상 성장 확신한다.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이런 것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기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사실. 목표 가격은 최고 목표가가 일단 50만 원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앞서 이제 대신증권에서 2021년 영업이익이 70% 이상 확신이 된다. 그 내용만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보드 광고, 선물하기 등 톡비즈 매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보시니까 뭐 2021년 매출이 3,674억으로 전년 대비 뭐 49%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빌리티, 페이, 제페는 이제 일본이죠. 일본 현지법인 피코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 신사업 적자 부분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적자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흑자 전환을 한 단계. 그게 이제 2021년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갈 때는 적자를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투자 단계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그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그 섹터가 그런 사업 분야가 뭐 모빌리티라든가 페이 그리고 피코마 이쪽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2020년대는 카카오의 주가에 굉장히 어떤 그 효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제가 알기로 아직 일정이 나온 건 아닌데 카카오뱅크가 가장 먼저 상장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페이가 먼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하튼간에 상반기 중에는 이제 페이라든가 뱅크 하나는 상장이 반드시 됩니다. 뭐 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페이지 등 자회사 상장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뭐 옆에 보시면 상장이 되면서 자회사 상장되면서 지분율이 하락하고 뭐 할인을 적용된다. 이거는 일부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일단 자회사들이 상장이 되면 캐파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2019년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2,07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11월 말이고 12월이니까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4,400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선방하는 거죠. 내년도 제가 본 최소 영업이익입니다. 7,600억인데, 지금 1조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정도 증가하면은 뭐 사실 주가는 당연히 역사 고점 돌파하고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 혹은 이제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이제 ROE인데 ROE가 이제 올해도 한 9.5%,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성장주 치고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게 사실 한 20%대는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규모 경제가 실현이 되면서 어떤 그 이익률을 높이는 게 가장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성장률을 보면요, 뭐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애플 같은 경우죠. 애플 뭐 그 영업이익률이 대단하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게 영업이익률이 한때 뭐 거의 한 50% 정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다 좋은데 뭐 5개 T죠. 아직까지 이제 사업 그 성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카카오 중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난 4월 달이죠. 장단기 이평선이 완벽하게 결집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평선이 결집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승이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냐. 이동평선은 우리가 보통 그 세 가지를 분석합니다. 이동평선의 배열도,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혼조배열이냐. 그 다음에 방향성이죠. 이평선의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뭐 61선, 뭐 120선의 방향성이 우하향이다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방향성. 세 번째가 이제 결집도입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동평선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굉장히 아주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단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본 거죠.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고, 최근에 또 거래 바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현대차를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현대차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량 바닥이라는 것은 매도 세력의 소멸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세력의 소멸. 그래서 일단 카카오, 하여튼 그래도 주가가 뭐 만만치가 않죠. 여하튼 간에 전후사정이 잘 들어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저희도 전에 제가 전에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카카오 목표가 뭐 100만원 혹은 카카오 재매수 시점에서 제가 33만원 미만에서 사자고 그러는데 32만원대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소가 뒷걸음치다 뭐 한다고 뭐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고, 뭐 120에서는 이제 안 깬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죠. 저희도 지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여러분들 주식을 급등주를 아는 거, 주도주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이제 뭐 영업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만약에 공감을 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저는 뭐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현대투자 회원 모집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그 단기 매매는 절대 안 하고, 단기 매매 저도 무지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증권사에서 지점에서도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해봤고, 또 옛날에 남대문에 트레이딩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그 트레이딩 센터인데, 제가 센터장이었어요. 30대 제가 중후반에 센터장. 단타매매 무지하게 많이 하죠. 하루에 매매를 뭐 30번도 하고 그러는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도 의외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가 투자입니다. 목표가가 올 때까지 인내를 갖고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좀 깊어질 것 같고 길어질 것 같으면 팔고 되사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 유연성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하여튼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아마 저희 현대투자와 함께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감히 이렇게 권유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